시장이 왜 이래? 네, 삶에 질리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주식에 질리는 한큐 형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냥 반말처럼 뭐 시장이 왜 이래? 하고 나와버렸는데 네. 한큐 형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친구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에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매일같이 시황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무료 방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시 50분에 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시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장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겁니다. 자, 3시 50분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사실 많이 힘든 장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왜 이렇게 시장이 밀리지라는 체감상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필 또 지난주에는 급등을 했고 이번 주에는 계속 조금씩 밀리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큰 변동 없이 잘 가고 있는지 AS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뭐 종목들의 흐름은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 네. 약간의 등락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까요? 그렇죠. 시장이 빨리빨리 안 가고 또 올라가는 게 안 보이면 주식은 무서운 게 바로 주식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일단 올라갈 거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또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아직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자, 한미반도체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은근히 한 종목씩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그 네. 흐름 자체는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미미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한미반도체도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바닥을 찍고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눌림에서 또 한 번의 반등이 좀 시도가 되는 국면입니다. 탄력적인 반등은 아닙니다만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반등세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현재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 실적이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일중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듯이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친 반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지루하다고 해서 던지거나 하지 말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항공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피해주로 폭락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백신 개발 임박과 더불어서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이 여행주들과 항공주였었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중장기 대바닥을 다진 상태고 여기서 밀려도 거기서 거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담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현 구간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파이자에서 임상 3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FDA에 대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모멘텀이 나올 때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라든가 그 여행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항공까지 리뷰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질문 두 가지 질문 네. 드려볼 텐데요. 오늘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한큐 형에게 여쭤볼게요. 한큐 형, 시장 참 어렵지?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라는 거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느끼실 텐데 실제로 이번 주 초반에도 화이자 백신 때문에 언택트주는 떨어지고 콘택트주 오르고 진단키트주 떨어지고 정신없죠? 그러다가 네. 오늘은 또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니까 코로나19 진단키트주 그리고 신풍제약과 같은 치료제주들이 갑자기 급등해요.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채팅방에도 왜 오늘 신풍제약 왜 오르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왜 오르는 건가요? 라고 되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 다시 그에 대한 모멘텀이 쏠리는 그에 대한 건가요? 모멘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고 나서 꺾이는 종목들이 그냥 한순간에 쫙 꺾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다가 한두 번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잘못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반등이 단순히 2, 3% 반등이 아니라 그죠. 오늘 신풍제약 경우에는 28% 가깝게 크게 올랐거든요. 네. 이미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세가 대시세를 낸 종목은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도 굉장히 커요. 대신에 반등폭이 작았던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도 작습니다. 네. 이미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떨어졌다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들어가서 반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대신에 나중에 윗골이 달 때도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침풍제약이라든가 이런 백신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이 나옵니다만 기술적 반등 성격이 여전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 종목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량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받을 부분들은 이런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보시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털어내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 올랐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낼 만한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혼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치고 가는 주도주가 없고 그래서 좀 지루한, 좀 답답한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시장을 하루 이틀 이렇게 지루한 장세를 보면서 우리가 지루하다, 답답하다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루즈에 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고 준비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정 장세가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장세, 튀어갈 수 있는 장세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질문이겠고요.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메가톤급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 임박한 상태고요. 여기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부양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재개에 따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바르고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인 거예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은 답답하지만 결국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기간 조정 후에 재상승의 대비를 우리가 충분하게 해볼 만한 장세고 재상승에 나설 때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앤서니 파우치 미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이 바로 이 파이자에서 나오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도 백신을 맞을 것이고 가족들한테도 권유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화이자 공동 백신 개발자도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정말 코로나19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팬데믹을 끝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겁니다. 물론 자신들이 만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효과가 없거나 내지는 부작용이 심하게 나거나 라고 한다면은 화이자라고 하는 업체는 공중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뭐냐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여건 자체가 이렇게 호재성 제로가 살아있는 상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수할 만한 장세는 아니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오늘도 양봉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곧바로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옆으로 기었다가 갈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마지막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입니다.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의 혼주 장세, 좀 지루한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루한 장세 속에서 반등이 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장세입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답답함보다는 좀 먼 시각을 보고 좋은 주식을 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일봉 차트까지 봤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느끼긴 체감은 이번 시장 참 힘들었는데 코스피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밀려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 크게.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한 주간 희비가 엇갈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버텨주는지 수급을 통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큐영,
외국인 왜 살까? 이번 주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 줬어요. 그리고 그쵸. 11월 들어서 계속 사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장도 사더라고요. 오늘도 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살 가능성이 없죠. 아, 그래요? 그죠? 이유는요? 중요한 거는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고 그 외국인 투자를 매수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중소형주 코스닥이란 말이에요. 네. 그 외에 대형주를 지금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먼저 보면서 오늘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그 차트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원달러 환율의 차트 흐름을 한번 제가 분석을 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환율이 지금 1,109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900원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정말 환율의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금 미국의 달러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세가 강합니다. 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를 잘 대처했고 경제 셧다운 없이 코로나를 잘 대응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고 경제가 좋다 보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계 자금들은 들어와 가지고 증시에 들어오고 또 한 차익까지 노리는 두 가지 수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금의 유입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의 수급 동향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네. 자,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피와 선물 쪽입니다. 선물에 대한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코스피까지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한국 증시를 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선물과 코스피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바이 코리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코스닥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코스닥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시장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고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동학개미 혁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코스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들의 특성상 이 사람들은 대형주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먼저 사는 거고요. 네. 코스피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코스닥 종목으로 들어올 겁니다. 외국인 매수는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이고 주변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왜 증시 주변 여건이 좋은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개발이 임박했습니다.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요.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도 백신 개발이 훨씬 더 엄청난 메가톤급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는데 코스닥은 파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네. 공격적으로 안 팝니다. 결국에 현물 일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먼저 사고 나서 나중에 코스닥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코스닥 종목도 약간의 텀은 있습니다만 결국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이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지금 우리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우리가 주목할 섹터는 뭐냐.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몇 종목은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성장주, 실적과 성장주,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과 성장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들과 더불어서 코스닥의 신성장주,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호가 미국에서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블루웨이브가 실패하면서 계속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그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한 내년 1분기쯤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대규모는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또 괜히 우리 시장에서 발을 뺄 만한 빌미를 주지 않을까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네. 큰 악재는 아니에요. 방금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가지 큰 호재입니다. 백신 개발과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인데 백신 개발이 더 메가톤급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은 후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규모도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백신 개발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메가톤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큐원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봤고요. 그럼 오늘의 한큐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종목 다시 왔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침 저희 한큐형 시간에 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살까 하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삼성전자 좋을까요? 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삼성전자를 한번 제가 분석을 드렸어요. 어제 네. 장중에 삼성전자 최소 7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삼성전자 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제 국민주가 됐습니다. 액면가 100원대까지 확 줄여놓은 상태에서 3만 원대까지 갔다가 6만 원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상태인데 일단 무겁다라는 대형주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의 중심에는 주도주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목을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아요.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고요. 4분기는 반도체 디램 쪽 때문에 약간 실적이 주춤하겠습니다만 내년 2021년 이후에 성장성이 워낙에 크다라는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여기다 5G 통신 사업 부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 가전 사업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 모든 사업 부분들이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넘어가지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글로벌 기업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주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증시에 자금이 들어올 때 가장 대표적인 우량주 대형주를 먼저 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으로 지금 매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들 종목은 성장성과 수급이 같이 믹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쫙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미 주가가 이 구간에서 사상 최고점 물량을 좀 받아낸 상태고요. 이 구간에서 약간 물량을 좀 더 받으면서 약간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을 받쳐놓고 있고요. 이 종목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보셔도 돼요. 다만 말씀드렸죠. 이미 고점에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쉬었다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본격적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는 탄력이 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조금 길게 보게 되면 저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제가 예상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는 제가 8만 원 정도까지는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지수 상승도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8만 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잡아드릴 테니까 좀 크게 보시고 한번 보셔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5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냈는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불타도 괜찮지 않을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죠. 신규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요. 다만 좀 시각을 좀 멀리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의 한큐 종목이었고요.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